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그동안 책을 쭉 읽었는데 리뷰를 못 남겼죠. 그래서 빨리 생각나는 것들만 빨리빨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체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넷플릭스 시리즈를 좀 보다가 너무 인터레스팅해서 흥미로운 게 많아서 그때 윌라에서 3채가 나왔다고 엄청 광고를 하더라고요. 넷플릭스를 보면서 3채를 또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1권을 이해를 했고요. 왜냐면 그냥 읽기에는 저 같은 사람은 읽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냥 책을 읽고 바로 이해가 갔다고 하면은 아마 거짓말일걸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 쇼 보고 책도 읽고, 그리고 당시에 유튜브에서 이제 설명해 놓은 비디오가 몇 개 있었는데 그거를 대충 보고서는 이제 이야기의 틀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구나를 알면서 더 흥미롭게 읽기 시작했죠. 1권은 이제 처음에 중국 혁명, 그 문화혁명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공, 지금 사람 이름은 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주인공의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되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거를 이제 목격하고 휴머니티에 대한, 그 인류에 대한 어떤 악감정 같은 게 그게 뿌리 깊이 박혔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이 있는 이제 주인공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3채로부터 메시지가 오죠. 그러니까 외계인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왔는데 자기가 이제 상관없다, 그냥 지구로 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문화혁명 때 그런 처참한 처참함을 당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작가가 그런 개연성을 더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혁명하고 좀 연결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권부터는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와, 어떻게 책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지? 제가 제일 충격적이면서도 재밌었던 장면이 이제 미래의 사회를 묘사한 건데, 이제 하늘이 너무너무 파랬다.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땅 속에 있는 거였다.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스포일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그 미래에 관한 얘기들이요, 쭉 나오고요. 근데 참 웃긴 게, 역사가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막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아포칼립스 시대가 오면 또 다시 확 퇴화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 퇴화하는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다시 이제 멋을 안 부리기 시작하고 막 거적대기 같은 거 걸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진보와 퇴화를 이제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 쭉 나옵니다. 또 하나 더는 면벽자 프로젝트 있죠. 그게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해냈을까. 그 면벽자로 내가 만약에 지목이 되면 정말 모든 것과의 단절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겠지 하고 그냥 빙그레 웃을 뿐이다. 내가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해도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구나 하고 빙긋이 웃을 뿐이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 섬 속에 혼자서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됐다고 하죠. 이렇게 딱 갇힌 그 기분은 어떨까. 그래서 결국 면벽자들 중에서 이제 자살한 박사님도 나오고 이제 그런데, 로지가 끝까지 이제 살아남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넷플릭스 쇼에서 그 인물하고 좀 안 맞는 배우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되게 불만이에요. 왜냐면 그 책에서요, 면벽자인 로지 박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말 정말 중요하고, 제가 그 책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많은 주인공인데, 그래서 이 액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2편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요. 3편에서는 청신이라는 여성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자기의 뇌를 꺼내서
그 외계인에게 보내게 되는 그런 윈티앵민이 또 나오죠. 저는 이 둘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좀 아직도 생각하면 살짝 가슴이 저며와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고, 나중에 윈티앵민이랑 만나요. 그 청신하고. 근데 서로 이제 그런 약속 같은 걸 했죠. 다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안의 이야기들도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나중에 결국에 끝에 그것들이랑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이제 보면서 진짜 너무 작가가 대단하기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블랙홀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또 어떻게 끝에 되면 그 청신하고 이제 그런, 이거는 진짜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할 텐데, 이제 그런 블랙홀에 관련된 이야기, 진짜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오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4차원에 들어가게 된 어떤 그 아스트로나츠, 우주 비행사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4차원에 대한 그 세계를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 것도 너무 아름답고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너무 화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 번은 꼭 읽어야지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읽었는데요. 저는 메모어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거든요. 메모어를 읽으면서 한 번도 실망을 했다거나 재미없게 읽었던 메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에듀케이티드 책에 보면은 이제 학교를 한 번도 가지 않고 몰몬교 그 가족, 이제 그 안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병원도 안 보내요. 부모님이 학교도 안 보내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거려니 했는데, 생각보다 가정 폭력 같은 것도 너무 심했고요. 특히 그 브라더, 션이라는 브라더에 관한 얘기가 책 끝에 가면 갈수록 계속 더 나오거든요. 그게 저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톡식한 그 가족, 패밀리 안에서 이 여자가 살아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재미있게 잘 읽었던 책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최근에 읽었던 거는 불편한 편의점을 지으신 분이 새로 돈키호테라는 책인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을 이제 새로 지었다고 하시길래 그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책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추천합니다. 잘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정글만리 또 읽었죠. 조정래 작가님의 2권짜리 소설, 대하소설은 아니었고, 그 책도 제가 중국 사람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읽으면서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스테레오타입처럼 이렇게 얘는 북방에서 와서 이렇고, 뭐 남쪽에서 와서 이렇고, 뭐 중국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고, 그런 식으로 규정을 너무 많이 지어버리는 거는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읽었던 게 스티븐 킹의 새 소설집 You Like It Darker, 이것도 읽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처음에 웃긴 게 저는 이게 장편 소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편을 모아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가끔씩 큰 맥락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장편인 줄 알고 그냥 계속 읽었던 거예요. 이 책은 정말 추천합니다. 스티븐 킹은 확실히 긴 것도 잘 쓰고 짧은 것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꿈으로 이제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경찰에 그거를 보고를 하면서부터 자기 인생이 이제 꼬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하면서 진짜 뭐야 이러면서 욕하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그런 소설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도 재밌는 단편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리뷰도 되게 좋아요. 스티븐 킹 팬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Empire of Pain이라는 논픽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사클러 가문에 대한 아르터 사클러라는 사람이 20년대, 1920년대, 30년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의사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 파마스유티컬 그 에이전트에 가서 이제 광고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약을 이제 팔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너무너무 재밌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책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는지 알겠다 하면서 이제 읽고 있습니다. 책이 되게 길어서요. 아직 100페이지밖에 못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거 다 읽고 나면 리뷰를 꼭 남겨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확실히 기자 출신인 사람들이 글을 잘 쓰는구나. 논픽션 같은 거는 보면 말콤 글래드웰도 기자 출신 아니었나요? 말콤 글래드웰 책도 다 보면 재밌잖아요. 내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단어들을 잘 쓰고, 그래서 저는 이 가문의 이야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대리가 죽었다는요. 물론 이제 작가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으신데, 그거를 이제 독자에게 넘긴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오픈을 해서 좀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할 거리를 이제 주게 한다. 약간 오픈된 결말, 오픈된 그런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안 해놨죠. 그런 건 것 같은데, 저는 또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렇다 하더라도 작가가, 그러니까 그거랑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작가가 이야기도 안 만들어 놓고 재료만 딱 주고 너네가 이야기 만들어봐, 이거랑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저 여러 층층에서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독자가 같이 상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되고, 그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친절하게 많이 설명을 하지는 않았구나. 그런데 과연 작가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작가님은 다 알고 쓰긴 썼을까? 작가도 아마 모르는 건 아닐까? 그냥 이렇게 던져놓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읽었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그 작가님께서 원하는 그 포인트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고, 우리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르르 모여서 이제 다 저 사람 좋다 그러면 그냥 좋은가 보다. 뭐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얘기도 좀 나오고. 근데 뭐 거기에 어떤 여직원 하나가 이제 마놀로 블라닉을 뭐 신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 작가님이 섹스앤더시티를 보셨나? 그냥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 구두 자체가 그 이야기에서 하는 그 특징?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그런 거 말고 그 인터넷 쇼핑몰 브랜드 있잖아요. 뭐 가방 브랜드인 뭐 미니뮤트라던가 뭐 그런, 차라리 그런 게 나왔으면, 마놀로 블라닉 대신에. 그러면 조금 더 그 이야기에 심취했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재밌게 잘 읽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종의 기원을 이제 딱 펼쳤는데, 확실히 정유정 작가님은 진짜 다르구나. 이거를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을 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첫 문장부터, 첫 페이지부터 지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장에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적이지도 않고 담담하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딱 됐는데, 문장들이요 진짜 너무너무 달라요. 작가의 문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중간에 읽다가 좀 힘든 부분이 나오긴 하거든요. 잔인한 장면들이 많아서. 왜냐면 또 정유정 작가님이 표현을 잘하시고, 이제 문장들이 되게 다 살아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내가 막 상상이 돼요. 그 장면이 너무 자세하게. 그래서 좀 힘들어서 읽다가 이렇게 탁 책을 덮었던 적이 한 대여섯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좀 힘들었던 장면들이 있었고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주인공 남자가 이제 약간 어떤 정신적인 그 병을 앓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숨막히는 삶을 살다가 어떤 좀 그러니까 형제는 아닌데 어머니가 이제 입양한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 있죠. 이제 그 사이에서 느끼는 뭔가 묘한 이런 질투감 같은 거, 나만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잘 읽기를 바라면서. 네, 이상이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었고요. 빠르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